충북에 시간당 69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소규모 산사태가 속출하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올리자며 충북형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농민수당에 이어 두 번째 주민발입니다. 충주가 온천 관광거점 정부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수안보 부활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에서도 최고 시간당 69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집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낚시객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내 댐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청주와 괴산 등 하류 지역에는 한때 홍수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괴산댐 27개가 모두 열린 가운데 댐 아래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집니다. 초당 최고 1,500톤이 넘는 물을 내보내며 댐 하류 달천 유역에 홍수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한때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청주 미호천도 수위가 7m를 넘기면서 하천 둔치공원이 물에 잠기고 캠핑 차량도 떠내려왔습니다. 새벽 시간당 69mm의 폭우가 내린 청주에서는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다세대 주택 반지하층에서 하수도가 역류해 어른 발목 높이만큼 물에 잠겼습니다. 반지하에 물이 한 10cm 이상 차 있었고 이불이라든가 생필품들이 다 지금 훼손된 상태고 물에 젖어가지고. 충주의 한 상가에서는 우수관이 넘쳐 2층 규모 상가 건물 천장에서 빗물이 새면서 점포 10여 곳이 양동이를 내놨습니다. 충북에서만 주택가, 상가, 공장 등 2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빵도 못 굽고 테이블도 다 치워서 이제 손님들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경지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농수로 뚝이 10m 넘게 터지면서 토사 수톤이 한창 자라고 있는 벼를 덮쳤습니다. 열무를 심은 비닐하우스와 고추밭, 콩밭도 물에 잠기는 등 도내에서만 76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지금 배가 막 패나 올라오고 지금 그러는데 가락도시에서 이만큼 봤을 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물 가면 이거 다 젖잖아요. 농수로에 있는 물이 흘러넘치면서 밭작물이 쓸려 넘어졌고 비닐하우스 건물 일부도 물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진천과 단양에서는 낚시객 5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지만 기록적인 폭우에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밖에 도로 20여 곳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겨 일대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소규모 산사태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옥천에서는 산 정상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경부선 철로를 덮쳐 한때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청주와 남부 3군에 다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옥천과 대전을 잇는 경부선 철로. 산에서 흘러내려온 토사가 하행선 철로를 덮쳤습니다. 흙더미를 제거하고 자갈을 새로 까느라 긴급복구반 50여 명과 굴착기가 동원됐습니다. 열차 운행은 9시간 반 만에 정상화됐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서행 운전하고 있습니다. 철로에 이렇게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사가 완료되면 일단 서행을 하고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면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을 시킬 겁니다. 옥천군 군북면에서는 자모저수지가 한때 범람하면서 주민 2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제방 사면이 일부 유실되면서 붕괴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높다가 비가 잦아지니까 이제 멈춘 거요. 대피하라고 했다가 이제 괜찮으니까 다 복귀하고. 긴 장맛비로 약해진 집안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옥천과 괴산, 음성에서는 소규모 산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무너진 비탈물을 따라 누런 흙탕물이 계속해서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쓸려 내려온 토사물들로 한쪽 차선은 이미 통제됐습니다. 밤사이 충북에서 발생한 소규모 산사태 지역만 50여 곳. 복구에 시간이 걸려 차량이 우회하는 등 통행에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좀 비상 걸려서 새벽부터 해서 지금 계속 비의 피해에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많은 장비를 동원해서
최대한 빠르게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은 전체 산림의 38%가 산사태 1, 2등급으로 분류돼 위험 지역이 많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최고 150mm 이상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어 2차 산사태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주시가 수안보 재생을 위해 도전한 온천 관광 거점 공모에서 결국 탈락했습니다. 국비 90억 원은 대전 유성에 몫이 됐는데요. 폐스키장 자원화 사업에 이어 온천까지 고배를 마시면서 또다시 부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사계절 온천 워터파크와 반려동물 공원 등을 통해 수안보를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할 계획을 세운 충주시. 사업비의 절반 정도인 90억 원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온천 관광 거점 공모에 뛰어들어 유성 온양과 3파전을 벌였습니다. 때마침 와이키키를 인수한 자산운용사도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충주시는 큰 기대를 걸었지만 선정위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줬다는 게 공모를 진행한 문체부의 설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사모펀드로 반려동물 동반 호텔 등을 짓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이었던 온천수를 활용한 워터파크도 문매를 맞았습니다. 워터파크를 감당하기엔 온천수 여유량이 부족한 데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 운영할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현지실사 당일 최종 결론을 낼 만큼 후보지 간 점수차가 커 수안보는 꼴찌를 차지했고 국비 90억 원은 대전 유성에 돌아갔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인적 역량이 뛰어나고요. 이 기관들이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해 있어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과학기술을 접목한 관광 서비스 개발 등에서 지역 특화 계획이 우수한 것. 충주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부활 계획은 대부분 수포로 돌아갈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수안보의 젊은 이미지를 입히기 위해 주민들이 요구했던 워터파크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현재로선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 사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락된 원인을 좀 철저히 분석해서 앞으로도 이 공모가 또 진행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그 지역 주민의 의견과 그리고 문체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좀 수립해서 다시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번 공모를 통해 쇠락한 온천지구의 지원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사업 확대 계획을 밝힌 만큼 충주시 노력에 따라 기회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주시가 시민 쉼터이자 관광 코스인 명승 42호 탄금대를 사들입니다. 충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 사업을 통해 현재 사유지인 탄금대를 5년 분할 납부 조건으로 사들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충주시에서 평가한 탄금대 토지와 건물 감정가는 140억 원가량으로 소유권이 확보되면 정비 사업을 거쳐 충청 유교 문화권 관광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으로 심찬양 감독의 다시 만난 날들이 선정됐습니다. 다시 만난 날들은 음악가 홍희삭과 기타리스트 장하은이 주연을 맡아 인디밴드 출신인 두 주인공과 록스타를 꿈꾸는 중학생들의 만남을 소재로 한 음악영화입니다.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충북의 첫 주민 발의로 청구된 농민수당 조례가 다음 달 사실상 제정을 앞둔 가운데 충북 2호 주민 발의 조례 청구도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우선 지자체만이라도 최저시급을 올리자는 취지의 생활임금 조례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농민수당 조례에 이어 주민 발의로 추진될 충북 두 번째 조례는 가칭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입니다.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우선 지자체만이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0에서 20% 정도 높게 최저임금을 재산정해 적용하는 제도로 2013년 서울 노원구 등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전국 지자체의 44%인 107곳이 시행 중입니다. 충청북도도 빨리 도입하자는 노동계의 요구에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청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미뤄져 왔고 여러 번 약속을 파기한 바가 있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시종 지사도 2014년 선거 당시 공약해 몇 차례 충청북도 차원의 도입 검토가 이뤄졌고 여당인 민주당도 도입을 촉구해온 사안입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민간은 일자리가 줄어가는 시국에 지자체부터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미룬 거라고 해명합니다. 해당되는 데는 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도민들의 여론들을 어떻게 좀 눈높이를 맞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조금의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 발의된 생활임금 조례는 내년 1월까지 충북 유권자의 1%인 13,375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받아야 도의회에 부의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위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청주지검 소속 수사관 45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 사실을 기억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방에 옷이 흩어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단양군은 건축설계 제안 공모를 통해 주식회사 본디 건축사 사무소를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기본 실시 설계를 마친 뒤 내년 2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단양읍에 들어설 단양군 보건의료원은 국비 31억 원 등 모두 138억 원을 들여 30병상 규모로 지어져 지역 내 응급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감사원이 충청북도 산하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 간부의 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충북개발공사에 성희롱 피해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식 감사를 위한 사전 단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내 여성단체 조사에서 충북개발공사 일부 직원들은 간부 A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A씨는 사업소로 인사조처됐습니다. 뇌물수수나 횡령 등 공무원 비리를 막기 위해 비리 금액의 5배까지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부과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0년 이후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공무원 71명에게 45억 7천만 원을 부과했지만 9명이 43억 8천만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해 공직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소액 납부자들은 부과금을 냈지만 파면이나 해임된 공무원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충북대가 이번 후기 학위 수여식을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